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1월 1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 대대적으로 열었죠. 참 요란스럽게 열었습니다. 신문에 전면 광고도 하고 책 발간위원회도 띄우고 상당히 시끌벅적하게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자, 코로나 시국에 300명 이상을 모아놓고 이런 그 행사를 하는 것이 지금 그 정치 지도자로서 옳은 일인지 한번 되새겨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대규모 세력 가시를 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도 아니면서 세력 가시를 했는데 뭔가 노림수가 있겠죠. 자, 어제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인사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축사를 했죠. 축사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덕담처럼 한번 모시겠다, 많이 지도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직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아직 여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이 이렇게 논란이 많은 논쟁적 인물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해서 원톱으로 맡길지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김종인의 태도입니다. 무슨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인지, 지금 총괄선대위원장 이야기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이준석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 나오는데, 짐짓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 진전도 없는 것처럼 특유의 그 뭉치는 기술, 좀 모른 채 하고 시침이 딱 잡아떼고 그러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런 기술을 또 구사를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 보시면은 어제 그 행사장에서 윤석열이 좀 이끌어달라, 덕담처럼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은 난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까지 계속 윤석열 만나고 이준석 만나고 거의 다 진전을 시키고 있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제 또 했습니다. 지금 일종의 이 몸값 올리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공개 구애, 윤석열이 그 공개 구애를 했는데 대해서 이 김종인은 도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이나 선대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시간표도 내용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공동선대위원장 또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김종인과 투톱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 질문을 하니까 표정이 또 굳어졌답니다.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죠. 표정이 굳어졌고, 선대위 구성은 후보 본인 생각에 달렸다. 짜면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하겠다. 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짜는 것은 김종인의 지시를 받은 이준석이 짜서 윤석열에게 갖다 드린 되는, 자, 그런 형국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윤석열이 그대로 받을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어제 또 윤석열 후보는 그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는 란을 전달받았죠. 이 후보가 되고 나서 열흘 만에 그 란 하나 전달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열흘이 걸려서 란을 전달을 했는데,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빼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윤석열의 그 이력, 행적을 같이 붙이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얼마나 빼있는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윤석열의 검찰총장 시절의 행적을 알면은 상당히 빼있는 말입니다.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이철희에게 일단 기사 먼저 보여드리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이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대선 중립을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좀 대선 때 중립을 지켜달라고 좀 말씀드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철희도 문재인 대통령도 엄정 중립 약속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자, 말은 그렇게 하죠. 엄정 중립 이야기하지만 윤석열은 절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일단 어제 했던 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도 이철희도
면담 오기 전에 문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음성 중립을 약속하겠다는 말을 윤석열 후보에게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했지만 윤석열을 믿지를 못하죠. 내 말을 꼭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무총리와 지금 현재 그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김부경, 안보 장관, 또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이렇게 전부 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출신이 가 있어서 선거에 대한 중립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렇게까지 윤석열이 이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중립을 지키라.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또 이렇게 비꼬는 이런 말도 했네요. 이철이에게 우리 대통령과 여사님 다 건강하신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9년 6월에 윤석열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문재인 한 말이죠. 우리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뭐 살아있는 권력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니 내쫓지 못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1년 동안 그 소동을 피웠었죠. 자, 그 소동을 피운 결과 윤석열 후보가 지금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윤석열이 선거 중립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문재인에게 관건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경고. 그냥 놓은 게 아니죠.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것이 결국은 문재인 정권 권력 주변의 비리죠. 뭐 조국 사태, 또 유재석 감찰 무마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을 직접 건드린 수사는 아닙니다. 그 조국 사태는 조국 일가 비리 그리고 조국의 민낯, 진보 권력의 민낯 이런 것을 파헤쳤고 유재석 감찰 무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 개입, 인사 개입 뭐 이런 것인데 자 직접 문재인을 겨냥해서 수사를 벌였던 것이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죠. 청와대의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하명 수사,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서 하명 수사를 하고 또 송철호 문재인 친구라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을 매수하고 또 청와대가 공약을 개발을 해서 송철호 쪽에 넘겨주고 이런 이 조직적 선거 부정 사건, 선거 농단 사건입니다. 이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를 했죠. 이 수사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송철호에게 출마를 좀 권유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그냥 대통령이 그냥 권유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당선시키라는 그 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8개 부서가 움직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개발 전방위적으로 청와대가 개입을 했는데 그 울산시장 부정선거 그 사건과 관련해서 15명이 기소가 됐죠. 15명이 기소가 됐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이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지금 재판을 그냥 거의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지 않고 있다가 임기 말이 되니 이제 이 법원이 조금씩 움직이는 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 15명 기소된 지 22개월 만에 정인신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이슈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자,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지금 22개월 만에 재판이 진행이 되고 15명이 기소가 됐다. 자, 이번 대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윤석열이 직접 경고를 한 것이죠. 내가 수사해보니 이 정권은 충분히 대선에서도 개입할 수 있어. 뭐 관건 선거를 할 수 있다. 사실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일종의 선거 개입이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엄밀하게 그런 그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와대 그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당시 울산시장 선거였는데 하명 수사의 대상이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그 정인으로 나와서 정인신문을 했습니다.
김기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명 수사 때문에 지지율이 뒤집혔다. 계속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때 수사를 한 사람이 지금 또 국회의원이죠. 여당 국회의원이죠. 계속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 이미지가 타격을 받아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을 하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한 정인신문을 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김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산경찰청이 황운하죠. 황운하. 그때 경찰청장이 지금 민주당 의원입니다. 2018년 3월에 울산시청 여러 부서의 압수수색을 갑자기 실시했다. 당일 압수수색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됐고 그 이후로도 울산경찰발로 황운하 발로 소환조사 소식이 매일같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리고 선거 3개월 전에 후보자 쪽에 수사에 착수한 걸 본 적이 있느냐? 검찰이 그런 질문을 하니 그런 적은 없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적극 협조해주라. 송철호 후보 쪽을 뭐 이렇게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김기현 원내대표는 증언을 하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아마 울산시장 선거 때처럼 그때 완전히 지고 있던 걸 뒤집었습니다.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아마 지금도 이 권력이 선거에 개입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지율 격차가 윤석열, 이재명 사이에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고, 이재명이 반등할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선거 4개월 남았는데, 역대 선거에서 4개월 전에 지지율이 1위였던 후보가 대부분 다 당선됐고 유일하게 2002년 노무현만 1위였던 이해창을 제치고 이겼습니다. 그때는 정몽준과의 단일화가 있었죠. 자, 이제 그런 반등을 시킬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정권 연장이 어렵게 된다. 그러면은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다 들통이 나거나 단죄를 받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정권 연장에 빨간불이 일단은 켜졌습니다. 켜진 기사 먼저 보여드리죠. 한국일보 기사 보시면은 윤벤선 효과, 윤석열의 컨벤션 효과에 이재명의 리더십 논란까지 겹쳐서 지지율 경고등 켜진 이재명. 이것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루머성 의혹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 사건을 비롯해서 또 말실수 계속 하고 있죠. 부산에 가서 부산 재미없잖아 이런 말을 해서 또 부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어제 여론조사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45.6, 이재명 32.4가 나왔죠. 이 오자 대결에서 그랬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경선 흥행 이후에 지지율 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여당 텃밭인 수도권에서도 열세로 밀렸고 홈그라운드 경기지사를 했는데 경기도 인천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별로 그동안 윤석열의 최대 리스크가 2030이라고 했는데 2030에서도 윤석열이 이재명을 앞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위기감을 느낀 정권에서 윤석열의 꼬투리를 잡았어. 어떻게든 낙마를 시켜보려고 지금 총력전을 펼칩니다. 모든 수사기관이 다 나섰죠. 자, 수사기관이 총동원돼서 윤석열 일가 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모든 공수처 수사 인력이 윤석열 잡기에 지금 나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윤석열을 직접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윤석열에게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서 서면 진술을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수사도 처음이죠. 한명숙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당시 재수자들을 해유해서 한명숙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이런 주장이 재수자들로부터 나왔죠. 자, 그래서 그것은 일단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그 감찰 과정에서, 그 검사들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해를 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또 걸어서 입건을 한 상태죠. 윤석열을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죠. 수사팀 모해 위정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여기서 윤석열 상대로 직접 조사에 착수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 한명숙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임원정을 교체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자, 그것을 이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서면 진술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공수처는 또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이런 데 대해서도 이 피의자로 윤석열 후보를 입건한 상태인데 이 의견 진술을 요청한 것은 또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털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나온 것은 없는데 지금 공수처는 계속 입건만 하고 기소는 아직 단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이 윤석열 관련뿐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계속 입건만 하고 있습니다. 기소를 할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막 털기를 하니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부인 사건도 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김건희만 남았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 검찰 제19 수사 시험대. 과연 전직 검찰총장 부인을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 시험대다. 이렇게 한겨레가 예의주시하고 있죠. 김건희 어떻게 조사하는지 보자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이 되면은 그 주가 조작하는데 돈을 댔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김건희 씨도 또 소환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수사가 한때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또 김건희가 인지한 것, 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공모나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 전문가를 소개받은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해소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또 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또 이재명 지금 불리한 위치에 처한 이재명 후보까지 나서서 검찰에게 윤석열 수사 똑바로 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는데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대장동 사건 가지고 검찰 수사 똑바로 해라. 윤석열에 대한 수사 똑바로 해라. 나 말고 윤석열 후보가 중수부 이과장 때 그때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초기 개발에 필요한 돈을 부실 대출했는데 그것을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 이런 의혹을 여당에서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제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똑바로 수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몸통 의혹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사하지 말고. 자, 윤석열 조선일보가 일면 중간 계산에 중간 톱으로 썼습니다. 이재명이 검찰을 압박했다. 윤석열 엄정 수사하라. 이렇게 후보가 직접 검찰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가이드라인 내리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죠. 자, 다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어쨌든 여당 후보니까 이 후보가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수사해라. 내 상대자 윤석열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치버리기 어렵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민간 개발 강요,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 관련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의 직무유기, 이거를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재명이 검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대로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자, 검찰이 또 움직이겠죠. 움직이지만은 털어도 안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재명 후보까지 나서서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주장을 하면은 방어막을 쳐야 될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도부죠. 그 중에서 이준석입니다. 대표. 그런데 이준석은 오히려 지금 이재명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견제하느라고 바쁩니다. 자기 당 후보. 왜 그러냐면은 이 당헌에 규정된 이 대통령 후보자의 당무 우선권,
당무 우선권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당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윤석열을 견제를 합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 준석이죠. 자,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윤이 대전, 윤석열과 이준석 대전. 지금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이재명 대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윤석열 이준석 대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윤이 대전, 당 사무총장 교체해놓고 주도권 다툼. 자, 당 사무총장은 대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일단 몇백억에 달하는 대선 자금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다 관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항상 대선 후보가 되면은 당 사무총장부터 교체를 합니다. 자기 사람으로. 과거에 이명박 후보가 이방호 사무총장을 앉혔고 본인의 첫건,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2017년에 이철호 지금 경북도지사를 사무총장에 앉혔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그때 이 사무총장이 친박계의 서병수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사무총장을 교체를 하려고 하니 이준석은 당무 우선권,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당무 우선권 규정을 내세워서 교체를 요구를 했는데 이준석은 불만을 표시하면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말도 안 하고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서둘러 회의 끝내고 또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평소에는 막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퇴장을 해버렸다. 그래서 침묵 시위, 사보타지를 당대표가 이 당헌에 규정된 대로 사무총장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침묵 시위, 사보타지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무총장 교체가 아니고 당대표 교체도 심각히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당대표가 당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윤석열 후보가 언제까지 이 김종인을 멘토로 삼는 이준석 여기에 끌려다닐지 아니면은 조만간 특단의 결정을 내릴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11월 16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